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실 겁니까? 요양원 가실 건가요? 한 달에 300만 원, 아니 50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내 이름도 기억 못하는 직원한테 밥숟가락 맡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돈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진짜 늙었을 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을 돌봐줄 인간이 이 나라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의 끝에 서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씨가 바릅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돌봐줄 사람은 없어지는데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 손에는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움켜쥔 막대한 자본이 있습니다. 70대 이상 시니어 세대, 이들이 바로 이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수요와 완전한 공급 부재가 만나는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는 언제나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장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지금 발빠른 자본이 조용히 흘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알고 계십니까? 2030년 요양원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입소 대기 줄이 아닙니다. 구인 공고 앞에 서 있는 원장들의 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요양시설에는 간병인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어르신 기저귀를 갈고 휠체어를 밀고 욕창이 생긴 등을 닦아드리는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20대, 30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나태함이 아닙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입니다.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썸뜩합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수요는 수직 상승하는데 공급은 수직 하강합니다. 이 교차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간단합니다. 인건비가 폭등합니다. 현재 숙식 제공 기준 간병인 월급은 이미 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2년 뒤엔 600만 원, 4년 뒤엔 아무리 줘도 구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전통적인 실버 산업, 즉 인간의 손과 발로 굴러가던 요양원 모델은 이미 수익 구조가 깨졌습니다. 운영비의 70%가 인건비인 요양원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지방 요양원부터 하나둘 폐업 신고를 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망하는 요양원 옆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 자체를 뒤집는 사건.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버케어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거대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비용 역전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로봇은 비싸고 사람은 쌉니다. 산업용 로봇 한 대를 도입하려면 억 단위 초기 비용에 유지보수까지 합치면 도저히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로봇은 공장에만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림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정식이 바뀌었습니다. AI 반도체 단가는 2년마다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제조업 경쟁이 로봇 하드웨어 단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 간병인의 연봉은 매년 15에서 20%씩 오릅니다. 그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 경제학자들이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이미 일부 영역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숙식 간병인 한 명에게 연간 지불하는 총 비용, 급여의 4대 보험, 퇴직금, 식비까지 합치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입니다. 현재 보급형 케어로봇의 렌탈 비용은 연간 1,20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5년이면 손익분기점, 10년이면 명백한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아프지 않고 쉬지 않으며 이직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냄새를 맡습니다. 이미 글로벌 빅머니가 이 시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본이 가장 먼저 베팅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챗 GPT 써보셨나요? 질문하면 대답하고 글 써달라면 써주는 그 AI 말입니다.
그런데 그 AI가 모니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두 눈으로 주변을 인식하며 물리적인 세계에서 행동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 가장 뜨거운 기술 트렌드인 피지컬 AI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2024년 CES에서 공식 선언한 개념입니다. 다음 AI 혁명은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 실버케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일본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케어 로봇은 이미 어르신의 몸을 씻기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동작을 자동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볼리는 집안을 자율주행하며 낙상을 감지하고 응급신호를 보냅니다. 미국 스타트업인 피겨 AI는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오픈 AI의 언어 모델을 탑재해 어르신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일상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분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입히는 외굴격 슈트, 즉 엑소스켈레톤은 이미 임상 단계를 넘어 상용화 직전입니다. 자기 두 발로 다시 걷는다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냐고요? 글로벌 케어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약 25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거대한 시장은 로봇이 일하는 공간, 즉 집 안에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요양원에 갑니까? 아닙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 침대에서, 자기 방식으로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을 최고급 의료 인프라로 무장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혁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냐고요? 24시간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침대는 수면 중 심박수, 호흡 패턴, 뒤척임 빈도를 분석해 뇌졸중 전조 증상을 3일 전에 예측합니다. 화장실 거울에 내장된 AI 스캐너는 매일 아침 피부색, 눈 흰자, 안면 근육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주치의에게 자동 전송합니다. 냉장고는 식품 섭취 패턴을 분석하고 AI 스피커는 대화 패턴의 변화로 인지 기능 저하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SF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강남 일부 프리미엄 아파트와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갖춘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자산 가치 차이는 앞으로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원격 진료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찍은 심전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서울대병원 교수에게 전달되고 10분 안에 처방전이 앱으로 옵니다. 더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새벽부터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돌봄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시간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은밀하게 흘러들어가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기차? 아닙니다. 우주산업? 아닙니다. 바로 노화를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알토스 랩스에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스는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노화 연구 재단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글은 2013년 설립한 칼리코를 통해 인간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20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들이 돈을 잃어가며 자선 사업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노화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2024년부터 노화 자체를 질환 코드로 분류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공식화되는 순간 항노화 신약은 보험 적용이 가능해지고 시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AI는 여기서도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해 신약 개발 기간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AI가 수십억 개의 화합물 조합을 시뮬레이션하며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찾아냅니다. 임상시험 비용은 10분의 1로 줄고 성공률은 3배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돌봄 로봇이 몸을 관리하고 웰리스 인프라가 병을 예측하며 AI 신약이 노화 자체를 늦춥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될 때 1000조 원짜리 시장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는 두 가지 계급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로봇 간병 구독료를 내고 웰리스 인프라 유지비를 내고
AI 신약 처방료를 냅니다. 살기 위해 돈을 씁니다. 노후에 모아둔 자산이 이 구독료들로 빠져나가는 걸 지켜봅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돌봄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파트너입니다. 그 구독료를 받는 기업의 주주입니다. 케어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웰리스 인프라를 공급하는 플랫폼에 투자해 놓았습니다. 70대 이상 시니어들이 매달 내는 수백만 원 중 일부가 내 계좌로 흘러들어옵니다. 내가 늙어서 소비자가 될수록 내 투자 수익도 함께 늘어납니다. 노후 비용을 스스로 해지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고령화라는 파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파도에 휩쓸릴 것이냐, 파도 위에 올라탈 것이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이미 움직이고 있는 스마트머니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기관 투자자들과 부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3개의 버킷으로 분류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킷, 하드웨어, 케어 로봇과 웨어러블 제조사입니다. 몸을 직접 돌보는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과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미국의 피규어 AI와 어질리티 로보틱스, 한국에서는 현대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영역에서 경쟁합니다. 이 섹터의 특징은 한 번 도입하면 바꾸지 않는다는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시장 초기에 표준을 선점하는 기업이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가져갑니다. 두 번째 버킷, 소프트웨어, 원격 진료와 시니어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하드웨어는 중국이 단가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니어 생체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은 그 자체로 해자가 됩니다. 미국의 텔라닥, 우리나라의 닥터나우,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들이 이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고 한 번 구축된 네트워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버킷, 부동산, 시니어 웰리스 인프라를 독점하는 리츠입니다. 미국의 웰타워와 벤타스는 시니어 하우징과 의료시설에 특화된 리츠입니다. 배당을 받으면서 고령화 수혜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국내에서도 시니어 레지던스 중심의 리츠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와 고령화 수혜를 동시에 잡는 안정적인 포지션입니다. 이 세 버킷에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후 비용을 시장에서 되찾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장에서 말씀드릴 역설의 핵심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도입부에서 끔찍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간병인이 없고 요양원이 텅 비고 돈이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세상, 그 그림이 아직도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 기회는 언제나 확실한 결핍에서 왔습니다. 1800년대 석유가 부족했을 때 록펠러가 탄생했고 정보가 부족했을 때 구글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결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돌봄의 결핍입니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고령화는 정치로 막을 수 없고 정책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개인의 의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 속도만큼 이 시장은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수혜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소비자로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시니어 파트너로서 이 거대한 흐름 위에 올랐을 것인가? 고령화는 재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앙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존재는 며느리도 국가도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사둔 로봇 회사의 주식이 당신의 기저귀를 갈아줄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억울했습니다.